안녕하세요. 오케스트로에서 솔루션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서영석 부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주권과 토큰 매칭 해결을 위한 최적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AI의 현재 트렌드와 제약사항을 짚어보고 이 문제들을 오케스트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은 보신 바와 같이 4개의 챕터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스트로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볍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로는 2018년 5월에 창립한 9년차 회사입니다. 기술 회사는 아이디어도 정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 적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로를 다니는 직원으로서 오케스트로를 바라보면 오케스트로는 말 그대로 최적의 아이디어로 창립된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지방에도 4개의 거점이 있는 전국 단위 사업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회사도 4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케스트로 그룹으로 보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회사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오케스트로는 AI와 클라우드 영역에서 솔루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오케스트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SI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AX나 DX에서 실패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는 AX와 DX를 전통적 개념의 SI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레이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스트로는 단순한 솔루션 공급을 넘어서서 고객의 필요를 엔드투엔드로 케어하기 위해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별도의 SI 전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I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최근 여러 이슈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DR이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로에서는 고객에게 끊김없는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기업인 데이터 커맨드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 전문 기업인 AGR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AI부터 클라우드 정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풀스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솔루션 관점에서 오케스트로의 풀스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로 솔루션은 크게 오퍼레이션 레이어와 AI 서비스 레이어로 구분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솔루션을 설명드리면 VM웨어 대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컨트라베이스를 시작으로 쿠버네티스 기반 파스 솔루션인 비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VM웨어 라이센스 이슈로 VM웨어에서 탈피하려는 고객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오케스트로는 이기종 하이퍼바이저에서 손쉽게 컨트라베이스로 워크로드를 이전해 올 수 있는 솔루션인 컨트라베이스 레가토 마이그레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관리 솔루션인 CMP와 데브옵스 및 데브섹옵스 솔루션인 트럼본, 그리고 액티브 DR이 구현이 가능한 레가토 DR이 있습니다. AI 서비스 레이어는 오늘 설명의 중심이 되는 분산 추론 기반의 AI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인 콘체르토 AI와 AI옵스 솔루션인 심포니 AI,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인 클라리넷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솔루션이 실제 어떻게 배치되는지 설명드린 장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사에서 선호하시는 하드웨어만 준비되면 오케스트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즉시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풀스택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는 요구사항, 그러면서도 개별화되어지는 것이 최근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인 개별 솔루션 조합으로는 절대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빈틈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케스트로는 말씀드린 대로 풀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를 구현하는 기술 내재화가 지금 시대에는 매우 적합한 해답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오케스트로 성장 곡선에서 증명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로는 2022년과 2023년도에 누적 1,52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매출이 1,000억을 넘겼습니다.
확실한 성장 곡선인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케스트로는 투자를 받은 이후 솔루션 고도화에 정말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과 유럽에 솔루션을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도 벌써 한참 지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로의 성장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케스트로의 초기 고객은 공공이었습니다. 여전히 공공에 많은 고객들이 계시지만 2025년 이후부터 오케스트로의 고객은 현재 삼성, LG, 포스코, SK 등 제조통신 대기업 그룹사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VM웨어 윈백을 통해 오케스트로의 고객이 되셨는데, 순수 VM웨어 윈백 매출만 2025년 한 해에 100억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VM웨어 윈백을 가장 많이 한 최대 수혜 기업입니다. 이제부터 AI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AI 시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분기마다 예측이 빗나가는 시장입니다. 최근 1년 AI 전 세계 매출이 110억 빌리언 달러였는데요. 가장 최근 분기 속도로 다시 계산하면 175 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6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폭발적 성장의 엔진이 바로 토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월 3경 개의 토큰이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매년 14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을 만드는 GPU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여러 리서치에서 공통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따르면 의아하게도 GPU의 평균 활용률이 5%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률이 낮으니까 서버를 미리 과하게 사둘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수록 서버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지금 시장은 이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AI 경쟁의 무대는 이제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로 넘어왔습니다. 폭증하는 토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이 다음 라운드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종종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또는 불명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AI에 대해 말씀을 나누신 것을 자주 봅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게 다뤄지다 보니 최신 정보를 따라가기도 힘든 것은 사실이죠. 오늘 저와 가장 최신의 AI 정보를 기반으로 트렌드와 시장의 방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규모가 아직 AI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장이란 점에서 AI 선점은 향후 엄청난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를 위해 활발한 경쟁과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영역에서 최근 가장 활발한 주제는 벤더 락인과 데이터 주권입니다. 소버린 AI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체가 이미 벤더 락인과 데이터 주권을 다루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도 벤더 락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벤더 락인이 없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기술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 스탠퍼드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시스템 인프라가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로 인해 인류가 AI를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수용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실예로 단 3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53%가 생성형 AI를 도입하였고, 전 세계 기업의 88%가
업무에 AI를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속도는 PC, 인터넷 도입률보다 3배나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AI에 거품이 많다고 하지만 또 다른 신뢰할 만한 보고서에서는 누적 매출로 1빌리언 달러가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23년 기준으로 180일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2일 미만으로 90배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AI 영역에서는 이러한 시간들이 점점 단축되어지고 있습니다. AI 투자 또한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AI의 핵심은 모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델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로드나 챗GPT 어떤 것이든 최상위 모델 간에는 이제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발전 속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모델 간 성능 차이가 같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지금까지 AI 모델을 하면 벤더 중심의 폐쇄형 모델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는데 오픈웨이트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폐쇄형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학습 과정 공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기술 데이터와 학습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오픈웨이트만 공개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개형과 폐쇄형 모델의 성능 비교 추이를 보시면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독점적인 폐쇄형 모델들의 성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2024년 8월 기준으로 라마와 폐쇄형 모델 간의 격차는 0.5%까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미나이와 같은 새로운 폐쇄형 모델이 출시돼서 그 격차가 3.3% 정도 벌어졌으나 몇 년 전과 비교해보면 오픈소스 모델들의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성능 수렴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첨단 AI 모델들 간의 성능 격차가 매우 좁아져서 서로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AI 칩에 대한 많은 제약을 중국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에서 개발된 최고 성능 모델들 간에는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3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리드가 상당했으나 2025년 초 중국의 딥식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최상위 모델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2026년 3월 기준으로는 미국의 최고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과 중국의 최고 모델인 도우바우 시드의 격차가 단 2.7%에 불과했고 지난 1년간 한 자릿수 이내의 격차를 유지하며 순위가 수시로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요 기업 간의 격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요 기업 간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픈 AI와 같은 특정 기업이 독보적인 성능을 보였는데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기업의 최상위 모델들이 매우 좁은 점수대 안에 모여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엔트로픽이나 구글, 오픈 AI 등 상위 4개 기업 모델들이 점수 차이가 25점 이내에서 수렴되어지고 있죠. 딥식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도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모든 모델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기사에서 자주 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왜 비싼 모델을 사용해야 하냐는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토큰 가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토큰 API가 저렴한 중국 모델이었다는 조사 결과들도 속속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최고 성능의 고급 모델이 필요한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 오픈AI 최신 프론티어 모델이 50년 수학 난제를 1시간 만에 증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는 이미지 분류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수학과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한 능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인간의 능력을 빠르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AI는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 분해, 병렬화, 상로 검증을 통해 실제 성능이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AI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약간 못한다가 아니라 놀랄 정도로 수준이 낮게 나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적을 받은 AI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추는 기본적인 과제에서는 인간보다 정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간은 아날로그 시계를 보고 정확도를 맞춘 게 약 90% 정도였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최고 수준의 AI 모델은 약 50%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즉,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영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매우 낮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동연구진의 발표한 결과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아무리 늘리고 컴퓨터 성능을 아무리 높여도 AI가 정답을 보장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버린 AI에서 핵심 중 하나는 자국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미국은 50개, 중국은 30개, 한국은 총 8개의 노터블 모델이 있고 이 중 LG AI 리서치에서 4개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3위 AI 강국이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AI 모델 보유에 있는데 프론트 모델인지 노터블 모델인지에 따라서 일부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한국이 3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를 위해서 자국의 AI 모델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 AI 모델들이 황금거위로 표현되는 피지컬 AI를 위한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별로 소버린 AI 전략에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것도 조금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오픈 웨이트를 통해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모델을 가질 수 있어서인데 AI 모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수렴한다는 것은 소버린 AI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버린 AI에는 GPU와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까지 뛰어들면서 국가 단위의 소버린 AI 구현 전략을 짜고 있는데 단순히 모델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소버린 AI를 위한 풀스택을 벤더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AI 시장을 장악한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는 파라미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쟁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같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성능 수렴 현상은 AI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AI 모델 능력 자체로는 더 이상 차별화가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성능 면에서 모델들이 서로를 압도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AI 시장 경쟁 초점은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성능을 제공하는 능력, 그리고 일관된 성능 유지하면서 빠른 응답 속도 제공이 핵심입니다.
LLM은 학습과 추론으로 구분됩니다. 모델이 만들어진 과정이 학습이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추론, 즉 인퍼런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모델 경쟁이 주요했기 때문에 학습에 많은 집중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추론 경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이 인퍼런싱 영역입니다. 신뢰할 만한 조사 자료들에 따르면 AI 시장의 3분의 2가 추론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론은 결과적으로 토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퍼런싱 동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제약사항과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칩 영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베라 CPU를 강력하게 밀고 있으면서 루빈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루빈 소개에서 자세히 보시면 루빈과 루빈 CPX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 30조를 들여 추론 전용 칩인 그록을 엔비디아에서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루빈 CPX와 그록 모두 인퍼런싱을 위한 전용 칩으로 인퍼런싱 내에서도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TPU를 8T와 8I로 세분화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I가 인퍼런싱의 약자로 학습과 인퍼런싱을 칩 단계에서 구글에서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과 추론이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역전파 과정에서 모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 상태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므로 HBM과 같은 대용량 메모리와 높은 스루풋이 핵심입니다. 추론은 가중치가 이미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만 수행하지만 낮은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게 됩니다. 추론, 즉 인퍼런싱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프롬프트가 입력된 후 AI가 답변하는 첫 토큰이 나오는 과정이 프로필입니다. 첫 토큰 이후 다음 토큰이 연달아 나오는 과정이 디코드로 구분을 합니다. 추론은 이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되어 동작됩니다. 그럼 내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이것이 어떻게 프리필과 디코드 과정을 거쳐 답변으로 다시 제시가 되는 것일까요? 이 과정에서 토큰은 무엇이고 어떻게 효율화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프롬프트가 토큰이 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URL을 통해 접속하시면 트랜스포머의 동작 방식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AI는 다음 글자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해서 나에게 답변을 제공하는지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는 URL인데요. 다음 장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가볍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프롬프트, 토크나 벡터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 토큰, 그리고 벡터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질문 하나를 드렸죠. 프롬프트, 토큰, 벡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의 흐름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째, 토크나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그대로 모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잘게 쪼개져서 숫자 아이디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토큰이 되는 것이죠. 재밌는 점은 같은 문장이라도 모델마다 토큰 번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델마다 자기만의 사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둘째, 벡터로 변환됩니다. 토큰 아이디는 단순한 번호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기관인 눈과 겨울에 내리는 눈이 같은 아이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각 토큰을 의미 좌표를 담아서 벡터로 바꿔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 벡터 덕분에 단어 간 유사도와 관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여기서 셀프 어테이션이 등장합니다. 셀프 어테이션은 한마디로 이 문장 안에서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오케스트로가 높은 성능의 콘체르토 AI를 출시했다라는 문장에서 오케스트로와 출시했다는 주어 서술어 관계이고요. 높음과 성능은 수식 관계입니다. 이 모든 단어쌍의 관계를 한 번의 연산으로 동시에 구현해내는 것이 셀프 어테션입니다. 여기서 웨비나 청중들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퍼런싱이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 계산량 때문입니다. 단어가 늘어날수록 관계의 조합은 제곱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GPU 메모리와 연상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 특성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프리필, 디코드 구조와 자원 경합 문제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프리필과 디코드를 알아보기 전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과정들을 통해서 AI는 화면상에서 A 다음에 올 가장 어울리는 단어를 비주얼을 선택했고 그래서 비주얼이 추론 결과의 답변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러 답변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가 선택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URL을 통해서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인베딩 상세 원리에 대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시게 되면 LLM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리필은 질문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디코드는 답변을 한 글자씩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추론은 이 두 단계를 반복하여 동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부담이죠. 앞서 셀프 어텐션이 무거운 연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산 결과를 다음 토큰 생성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KV 캐시라고 하는 이름의 GPU 메모리에 계속 쌓아둡니다. 예를 들어서 라마2의 7B 모델에서 프롬프트가 만약에 4096개의 토큰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요청 하나당 KV 캐시만 약 2GB를 사용하게 되죠. 모델 자체가 이미 14GB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80GB GPU 한 장에 이론상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30건이 채 안 됩니다.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더 큰 문제는 자원 경합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퍼런싱 환경은 프리필과 디코드를 같은 GPU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요청이 들어와 프리필이 시작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디코드가 자원을 뺏겨 답변 생성이 뚝뚝 끊깁니다. 인퍼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지연의 치명적인 구조인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건 우리가 IT 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하나의 대형 유닉스 서버에 모든 워크로드를 몰아넣는 것보다 분산된 x86 서버로 나눠 처리한 편이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되죠. AI 인퍼런싱도 정확히 같은 국면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퍼런싱의 핵심은 GPU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였다면 이제부터의 경쟁은 프리필과 디코드를 얼마나 잘 분산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케스트로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학습에 적합한 AI 인프라와 인퍼런싱에 적합한 AI 인프라가 구분된다는 점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로의 콘체르토 AI는 인퍼런싱에 최적화된 분산 추론 기법이 적용된 AI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오케스트로의 콘체르토 AI를 통해 추론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경합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향상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처리량이 발생할수록
기존 구성 대비 더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론 자체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GPU, NPU, TPU 등과 밀결합하여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델이 즉시적으로 최적 환경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인퍼런싱 서비스를 전체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IT 종사자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IT 분야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중 특정 영역만 잘 알아도 전문가로 평가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영역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의 깊이도 깊어지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AI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지만 이를 위해서는 GPU 서버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쿠버네티스, RDMA와 같은 정보들, 그리고 클라우드, 각종 오픈소스에 더해 AI 모델 동작 방식과 옵저버빌러티를 모두 포괄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중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 제대로 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능 저하 문제도 복합적 사고와 동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특성상 특정 오픈소스의 버전 변경에 따른 다른 모듈과의 호환성 이슈는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를 자체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왜 AX와 DX가 의도는 좋았고 계획을 잘 설계하였지만 시장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는 복잡한 시스템은 단순한 오픈소스 몇 개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 오케스트로의 제안은 더 복잡해지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영역은 이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고객들께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업무 혁신에만 집중하신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의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시기에 성능 저하 또는 호환성 이슈로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 낭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와 AI 영역에서 풀스택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 벤더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케스트로는 AI 동작 방식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검증된 분산 추론 기반의 인퍼런싱 전문 AI 플랫폼인 콘체르토 AI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추론용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 AI 모델러, 데이터 엔지니어, 오픈소스 전문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각 영역 전문가를 직접 보유하여 개발하는 곳은 저희 오케스트로가 유일합니다. 이를 통해 오케스트로는 단순한 추론 성능 2배 이상을 올린 것을 넘어서서 GPU와 NPU, TPU 환경에서 즉시적인 모델 배포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에 대한 직관적인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오케스트로의 콘체르토 AI는 서드파티 솔루션과도 밀결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환경에 최적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최근 오케스트로는 네댓과 글로벌 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퍼런싱 단계에서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별도의 GPU를 더 구매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를 위해서 네댓 스토리지와 연동을 통해 KV 캐시 오프로드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AI 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즉시적으로 AI가 인지하여 업무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파일 업로드와 인베딩 과정이 필요하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콘체르토 AI와 네댓이 연동됨으로써 이를 바로 핫데이터로 인지하여 레그 파이프라인에 올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기술,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오케스트로는 현재 글로벌 벤더들과 여러 가지 전문 기술들에 대해서 연동을 활발하게 연구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케스트로의 AI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입니다. 분산 추론을 통해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속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기술이 맞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케스트로는 이기종 AI 가속기 환경에 대한 동일한 관리 기능, 모델 배포,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AI 파이프라인에 넣는 데이터 엔진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동작시키는 고객의 환경은 가상화 환경도 존재하고 베어메탈 환경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케스트로는 고객의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로에서는 7월 28일에 코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퍼스 2026이고요. 작년 행사에서 1,500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등록을 진행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오케스트로의 기술 발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